반다이에서 출시한 이지 그레이드의 퍼스 건담을 조립해 볼 겁니다. 런너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단출하죠. HG의 퍼스 건담을 처음에 작업을 염두에 뒀는데 도중에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 하이호환의 기체란 것도 뭐 흥미롭긴 했지만은 그 루리앱이라는 커뮤니티를 이용 중에 있는데 그쪽 유저 정보에서 동적인 프로포션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저렴한 단가에 그 퍼포먼스라 해야 되나? 그 가동성이 나오는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HG를 하겠다는 생각 아주 갈아엎어버리고 그 이지에 반해서 꽂혀서 시작하게 됐죠. 물론 뭐 HG 등급의 뭐 글로벌 퍼스나 비욘드 퍼스 아주 멋지고 비싸고 퍼포먼스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프로포션도 뛰어난 뭐 그런 건담 있어요. 그런 건담들은 이제 작업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 이유인즉슨 조립하는 손맛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결과물이 당연히 멋질 수밖에 없어요.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키트를 선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 이지 그레이드는 이제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이래저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립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완성하고 조물딱조물딱거리면서 이제 포징도 잡아보고 놀아보니까는 이게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놈을 오바리 마사미 씨의 작가풍으로 고치는 빌드를 예전에 좀 했었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8, 90년대 애니메이션 보고 자라신 그 계란 한 판 훌쩍 넘기신 분들은 이런 빌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감사하게도 그런 계절을 즐겁게 할 겁니다. 순정 상태에서의 가조리입니다. 킷 자체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서 포즈와 프로포션이 아주 뛰어나죠. 게다가 이제 가격까지 착하니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만족스럽습니다. 익살스러운 포즈도 가능하고 이런저런 장점이 모여서 이제 욕망을 부르게 되는데 좀 더 심오한 거를 찾게 돼요. 뭐 지금은 컨셉지를 핑계로 뭐 연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스터 건담의 자랑질이에요. 이렇게 오바리 마사미 작화풍의 빌드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선생님 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특유의 각진 클래식한 모습이 나오는데 멋들어진 건 알겠는데 와닿진 않네요, 저에게는. 얼굴을 다듬을 건데 볼따구를 좀 샤프하게 갈아주고 싶었어요. 그 비교하기 위해서 한쪽만 살짝 들어보는데 괜찮아요. 저는 보기 좋습니다. 금속 세공에 쓰이는 끌을 사용하는데 이게 용도와는 다른데 결국 이제 사용 결과물이 좋으니까는 일본제 공구에도 의지 안 해도 되고 이게 참 메리트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턱을 가공하게 될 건데 무수지 접착제를 처음 썼어요. 프라지를 하면서 이 손잡이만 익숙하다가 보니 이게 사용감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일단 결과물만 따지면은 이 얇은 부품일수록 이게 무수지 접착제가 답이란 거를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선뜻 손이 가지 않아요. 할 때마다 이제 온갖 귀찮음과 짜증이 몰려오니까는 그래도 뭐 어쩔 대안이 없으니까는 이 방법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접은 깨지거든요. 얇은 부품일수록. 어쩔 수 없이 승복하라고 여기에 만족하고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단의 뿔을 돌기를 제거하고 남는 런너에 적당한 조각을 찾아가지고 아까 사용했던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또 붙여야 돼요. 아우 싫어요. 남의 맘 같아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는 것만 해도 극혐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니. 이게 니포질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 칼질을 들어섰을 때 이게 좀 순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순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탁탁탁 걸리거나 아니면은 툭 깨져서 파츠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거든요. 하지만 무수지 접착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에 타이어 마냥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칼로 평탄화 작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제 뭐 평탄화도 하긴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툴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줄이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할 건데 예전에 타미야제 엑스트라 파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크기가 소형이랑 대형을 써봤는데 그립도 좋고 뭐 사용감도 좋은데 잃어버리니까 중국제를 쓰게 되더라고요. 세라믹제인데 슈퍼파인 등급으로 이게 그립감도 좋고 이제 미끄러지는 느낌과 질감이 상당히 뛰어나서 빨래드는 마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큼 아주 이제 괜찮은 공구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흉부를 작업할 거예요. 절단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개조이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가 좀 드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개조를 할 때는 참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에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와주는 거 없이 뭔가 하고는 싶은데 어째 방법이 없었고 이리저리 찾다가 역시 뭐 자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들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빌드가 시작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들은 이제 순정의 내구력을 상당히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역시나 내구성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요. 원래 기존의 파츠를 이제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로는 이 내구력의 보완에 한계가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A와 B와 파츠가 합쳐지게 될 때 이제 한 덩어리가 모듈이 된다 치면은 그 덩어리들을 이제 분할을 포기하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내구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의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부분은 마스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모재의 가공도 이제 많이 파손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악이라고 서로 맞물리는 부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좀 고뇌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못 그으면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본의 아니게 사소한 액시던트로 끝나가지고 그 사람이 유용하게 그 사항을 그 응용을 해서 헤쳐나가고 파츠를 이제 파손된 파츠를 활용해서 그 결국에 그 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 성취감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초반에 배우게 되는 수업료가 상당히 혹독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것 특성이 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사람이. 흔히들 질린다고 하죠. 너무 어려우면은. 우리 예전에 그 옛날 고전 게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동네 형들 하는 거 따라 하는데 뭐 해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 프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당최 뭔 소린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없으면은 이게 무엇을 어느 부분으로 합쳐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구상을 해요. 그 형태를 어느 식으로 변형을 할지. 우리 마치 3D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각형이 있으면 다각형으로 약간 변환 주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파츠를 잘라야지 그런 그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그 오각형이나 육각형 같은 다각형이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풀화 같은 경우는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키트를 처음에는 두 개 내지 세 개를 사가지고 한 개씩 박살내고 뭐 수업료 치른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뭐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어떻게 행복한 액시던트를 전부 상황에 융통성 있어에 맞춰가지고 결론은 해결해가지고 뭐 키트를 중복으로 두 개, 세 개 사는 일은 피했었던 것 같아요. 뭐 자랑질이라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될 때까지 고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빌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들과 다른 개성을 가진 형태가 되는데, 이런 개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저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항상 얻는 게 있으면은 손실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할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 상체를 고쳤다면 이제 하체라든지 어깨 부분은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큰 모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수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작업은 이제 콕피트와 그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그 깊이를 파줘서 각도가 한 2도 정도 꺾일 수 있도록 가공을 해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깨 조인트 파츠인데, 이거를 이제 순정 단일 파츠를 두 자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런너나 네임 플레이트를 써가지고 총 5조각을 만들 거예요. 그 지금 타공하는 거는 이제 그 힌지 축을 심기 위한 타공인데, 지금 구조물, 런너 구조물 A자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관통을 시켜가지고 아까 구멍을 뚫었던 거랑 같이 이어서 붙일 거예요. 런너는 이제 3파인데 저희가 뚫을 거는 2파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0.5mm씩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저도 한 4차례 정도 실수해가지고 한 개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뚫고 나면 이제 황동선을 박아서 아까 구멍을 결합시켜줘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임플레이트를 잘라서 구멍을 내주고, 이거를 힌지를 덮는 이제 파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간단한 관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구조 자체는 단순하니까는 뭐 따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즈란 게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기존의 것과 프로포션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수정의 반복을 거쳐야 돼요. 지금 사진도 너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까지 좁혀졌어요. 그래서 완전 밀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줄여져가지고 딱 맞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깨뽕을 좀 가공을 해야 돼요. 어깨뽕 위치를 조금 바꾸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면 좀 덜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어깨뽕 가공하는 거는 이제 판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렇게 이제 성형을 살짝만 넣어줘도 이제 파츠가, 절개가 잘 열려요. 이게 좀 더 쉽게 열고 싶으시면은 안쪽으로 이제 커터 칼로 이제 금만 살짝 그어 주셔도 손가락으로 아주 쉽게 열리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내구력을 임시로 순접으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보강을 한 다음에 임시로 보강하고 이제 가동률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자신이 원하던 포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팔짱 포즈라든지 그 어깨뽕을 뒤집지 않고 만세라든지 뭐 그런 포즈를 위해서 이게 가공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관절을 보면은 어색하게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어깨뽕을 들게 됐을 때 많이 열림으로 그 많이 보이게 되면 이제 그게 좀 지저분해 보여요. 순정 파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임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가림막을 설치를 해주는데, 완벽하게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팔짱 포즈라든지 다른 포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림막 파츠들은 이제 가동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재가공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힌지 쪽에 퍼티가 그 매이지 않도록 그 딱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례 성형을 갖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듬으면은, 그래도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을 때랑 그 추가로 덧댄 판을 넣었을 때는 확실히 그 모양새가 좀 세련되고 좋습니다. 뭐 일단 가공함에 있어서 약간의 공차를 띄워두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좀 어느 정도 희생은 해야 돼요. 허리를 가공하게 될 건데, 이거는 제가 콕피트 위치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남아도는 네임택을 써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 준 다음에 깎아서 다듬어서 이제 실제 가동했을 때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원활하게
만족할 때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에 상박을 재작업을 할 겁니다. 길이를 늘려주는 작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박아서 축을 연장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도중에 드릴날을 깨먹어서 두 조각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박혀있던 드릴날 빼내고 구멍을 새로 뚫어줍니다. 그리고 황동봉 이파이를 새로 박는데 뭐 이게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사람이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인트들은 3파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쟁여놓고 3파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해가지고 연장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장을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이게 짧아버리면은 이게 처음에 했던 작업을 재작업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길게 작업한 뒤에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면서 원하는 위치가 될 때까지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결국 늘어난 거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결국 이거는 퍼티로 마감 작업하면 되니까는 프로포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앞스커트는 뭐 하지 말라도 하지 마루요 하니까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뭐 설명할 가치도 없고 뭐 하지 말라도 하는데 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같은 경우는 너무 생각 없이 작업을 했어요. 제 힘의 분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한 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자른 과정이 깨졌는데 혹여나 따라 하실 분은 노란색 파츠를 박아둔 상태로 칼질 하시거나 니퍼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곤욕스럽게 파츠를 재수정하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목을 할 건데 오토바이 레이싱이나 F1 레이싱이니까 한스를 낀 것처럼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결국 별다른 도리가 없이 또 뜯었어요. 그 인테리어 뭐 뜯고 고치고 뜯고 고치고 이게 무한 작업이에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아기가 더욱 틀어지게 되는데 이러면은 한 덩어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퍼티를 써서 색분할 고려 안 하고 마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세요. 그 팔의 하박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용자물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팔 같은 게 좀 휘어 있는 게 있어요. 역동적으로. 건프라에서는 그런 걸 구현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항상 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뭐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라가지고 심재가 될 만한 것들을 적당히 고르시면 돼요. 뭐 우리 흔히 있는 플라판이나 런너나 그다음에 네임택 같은 거 이런 걸 쓰셔가지고 그 코어로 박으신 다음에 원하는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그냥 재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동 확인하고 끝. 단순합니다. 스커트 힌지를 자르게 될 거예요. 힌지 축을 약간 변형을 줘가지고 관절의 이제 가동 방향을 틀어주게 되는 건데 이 높낮이하고 경사각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시공을 고쳤다 반복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와 포징 각도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는 기울여 있는 방향도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모든 부위에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좀 귀찮고 이제 번거로운 작업인데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디스커트를 가공을 하게 될 건데 디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는 밋밋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각을 틀어줬는데 이러면 이제 내구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판을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임택이 소재랑 똑같기 때문에 네임택을 써가지고 순접이랑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족한 내구력에 조금 보완이 되지만은 뭐 순정만큼 단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른 재료끼리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프리덤 MG 프리덤 버전 2에서 그 과정이 가장 혹독하게 컸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십자처럼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절에 이어지는 축이. 그 부분을 이제 순접으로 두껍게 강화를 시켜준 다음에 손드릴로 해줘야 됩니다.
그 전동 드릴 같은 걸 쓰게 되면 저속으로 하면은 감기지도 않고 고속으로 해버리면은 모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땐 정말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텅센 리들, 뭐 티타늄 리들 그런 거 가지고 그 드릴질을 할 센터 부분을 그 펀치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펀치를 찍음으로 해가지고 드릴날을 꽂았을 때 그 시작 축이 파여 들어가는 축이 틀어지지 않게끔 도와주는데 그 작업을 뭐 자신이 있으시면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 이제 축 자체가 이제 화면은 확대해서 크게 보이지만 실제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걸 타공하는 과정에서도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순접을 보강하지 않는다면은 뚫는 거 이제 구멍이 뚫려버려요.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거고, 이제 이 파이로가 이제 황동봉을 박은 다음에 이제 사포로 가려줘서 마감을 해주고, 그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허벅지의 길이를 연장을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을 고정하는 부분을 떼어내서 위로 상향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 과정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꼭 답은 없습니다. 빼서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써서 저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 이게 필수적으로 이제 내구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런너와 네임택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빈 부분을 이제 보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관절이 이제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 부하를 버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강을 하고 해서 꽂게 되면은 이제 무릎치기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추후에 영상에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순정 대비 그 다리가 한 5도에서 8도 정도 더 올라가게 됐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조립 시간이에요. 이번 포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 건데 땅치기 포즈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개조를 한 이유가 이런 포징 없는 포징 만들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퍼티를 하고 나면 퍼티를 할 건데 빈 공간을 메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메울 부위를 설명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 보이면 무조건 그냥 메우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선호하는 제품이 있긴 한데 매직 스컬피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이제 외국에서 그냥 리패키징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 같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는 스파츌러인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탄성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이게 굳이 손으로 조물조물 안 되고 아주 편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구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의 기량과 그 다음에 이제 모재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단단한 스파츌러는 많이 써봤는데 이번에 이제 말랑말랑한 스파츌러를 쓰니까는 의외로 이제 퍼티에 물질하는 건 면 바르기 작업은 상당히 수월했어요. 이게 면적을 다 메우고 보면 이제 빈 공간을 메우면은 이제 기본적인 골격의 형태가 멋들어지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깎는 것도 이제 고난일 건데 그건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이 신경 쓰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모양을 다 잡고 이제 가공되는 부위는 저렇게 이제 심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가공 부위 축을 막지 않도록 막아주는 스킬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작정 메우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별도로 성형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파츠를 제거하고 새로 이제 퍼티 덩어리를 만들어서 깎아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발을 되게 작게 만들어요. 주먹만큼 작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좀 생략을 했어요. 분량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작업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퍼티가 굳으면 이제 칼질을 하고 그 선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지문이 여러 번 잘려가지고 다시 붓고 다시 잘리고 다시 붓고 연속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킹 같은 선을 쓰시면 편하십니다. 퍼티가 경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커터날로 윤곽을 잡아주게 되는데 세세한 디테일까지 잡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 음각과 같은 그 가공 부위도 존재하기 때문인데
아트 나이프를 쓰셔도 괜찮지만은 끌을 사용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포질과 병행해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각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쪽 방향으로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혹여 이제 양쪽 방향으로 밀게 되면은 엣지를 잡을 거를 라운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둥그레져 버리면은 이게 사포질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판 같은 걸 미리 윤곽을 잡아 놓고 퍼티지라면은 각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관절 같은 경우에도 퍼티지를 할 때 간혹 구동부에 흘러 들어가는 경우인데 끌을 사용하시면은 좀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그 공구가 있는데 샌드 슬라이스란 거예요. 이게 퍼티 같은 덩어리 진 걸 이제 가공할 때 상당히 수월한데 각 잡기가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되고 만약에 그 메모할 상황이 된다면은 좌측 우측 그 대칭이나 그 똑같이 만드는 것도 참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다만 이게 단점이란 것도 존재한데 홀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모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홀더가 없는 경우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모재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이게 각이 틀어져 버려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점이 좀 번거롭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관절 부위와 결속해서 가동력 체크를 해주시고 계속 추후에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다듬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 과정은 이제 많은 반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양 형상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 공차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깎아가면서 형상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보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뭔가 형상이 나와주길 바란 건 좀 지나친 욕심이고, 그렇게 하실 분은 뭐 스컬피 가지고 이제 오븐으로 조형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살을 덧대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게 자신의 의도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치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지만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가 모양을 보고 어떻게 마음에 들도록 고쳐가는 거는 할 수는 있겠는데 뭔가 구상한 그림을 그렸다 하자면은 그 그림에 맞춰서 그 모양을 만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제가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뭐 제가 프로페셔널 하진 않고 아마추어 영역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차 깎는 것도 지금 이 편집이 되어서 그 대충대충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 깎는 과정이 한 20번 이상은 한 자리에서 20번 이상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도 없는 게 제가 완벽하게 형상을 이해하고 퍼티지를 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가동과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가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좀 무릎치기를 제가 원했었는데 그게 현실은 되지가 않았어요. 추후에 그 더 보정을 해가지고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좀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이대로도 좀 만족스럽긴 해가지고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더 고민해보고 그걸 고쳐가지고 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도색을 할지 좀 해볼 겁니다. 그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 앞전에서는 이제 편집된 걸 단편적으로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사포질만 이제 10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포질만 하니까는 금방 끝나는 건데 실제로는 막 각을 맞춰가면서 다듬고 맞춰가면서 다듬고 할 때는 정말 시간이 한쪽 파츠만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제 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징들을 한 번씩 보고 나면은 좀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데 항상 보람이 있어요. 뭐 순전과는 다른 저 어레인지한 모습 때문에 항상 개조를 하는 건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의외로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생각 같진 않으니까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제 소수의 몇 분들은 좋아해 주시니까는 저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 플러스로 작업하는데 참 즐겁습니다. 아무쪼록 뭐 좀 이해심이란 게 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이제 편견 없이 즐길 수 있는 건프라의 생활, 뭐 건프라는 자유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여러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고민을 한 뒤에 역시나 다시 작업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어깨뽕을 먼저 작업을 해줄 건데요. 프라판으로 더 씌울 부분을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그리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리는데 뭐 이게 도중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사인펜으로 새로 덮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커터칼로 잘라준 다음에 그 프라판을 쌓고 쌓아서 원본을 맨 마지막에 쌓은 후 가위로 크게 잘라줘요. 그 다음에 니퍼로 세밀하게 잘라준 다음에 커트칼로 조금씩 다듬어 주고 한 장 한 장 그 나눠주게 될 거예요. 이러면 자신이 원한 만큼 복제가 가능한데 이걸 다시 어깨뽕에 붙여주게 됩니다. C형 조인트에 대한 말이 많은데 역시나 낙지가 맞았고 평소 하던 그 순접으로 이제 약간 뻑뻑하게 고정력을 좀 담력을 높여줬어요.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보시는 대로 이제 제대로 이제 뻑뻑하게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포징을 몇 개 취해보는데 어, 캠코더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가 초점을 좀 잘 못 잡은 게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차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깨뽕하고 골반하고 허리하고 허벅지를 새로 그 조정을 하였는데 어, 골반하고 허리를 조정을 하니까는 당황스럽게도 원했던 땅치기 포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깨뽕 쪽에는 그 앞면 뒷면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얇게 일지 두껍게 덮어서 한 파츠 덩어리로 보이게 할지 좀 고민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작업이 대략적으로 끝났고 별다른 조정 없이 토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다 시리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따봉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른 분들이 선호하지 않지만은 좀 특이한 개조를 제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주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죠.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 이제 오바리 마사미 씨의 그 프로포션을 좀 동경을 해요. 8, 90년대 영자물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오신 그 저처럼 이제 계란 한 판 훌쩍 넘기고 연필 한 따서도 얹으신 그런 분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보면서 느낀 적이 뭐냐면은 박스 아트는 아주 멋져요. 근데 막상 그 박스 아트를 열어보면은 엄마 이거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모델러 분들은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까지의 모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러지 키트라고 있어요. 아크릴 내지 성형물로 이제 형틀에서 뽑아낸 모형이 있는데 그걸 레진 피규어라고 하죠.
그런 제품군들을 어렵게 비싸게 구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작업을 하세요. 그렇다고 그게 자기 마음에 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반다이 같은 곳에서 이제 초합금혼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주 멋지고 비싸고 마감도 뛰어나고 뭐 더한 나위 없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오죠. 그래도 몇몇 분들 가슴속에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속 문화의 그 프로포션은 아직 구현하지 않아요. 물론 없다고 꼭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갖고는 싶은데 우리가 못 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빌드 파이터즈 시리즈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에 뭐 건프라를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그때는 뭐 여기 있는 피규어 위주의 활동을 했었어요. 뭐 이거 보이는 거는 그냥 극히 일부일 뿐인데 원래 어쨌든 아는 동생이 그 건담 빌드 파이터즈라는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면서 생각이 났어요. 뭐 주인공 기체는 뭐 찌개 하우류 하면서 멋지게 움직이고 작화도 간혹 가다가 오바리 마사미 씨께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우와 하는데 막상 제품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그런 빌드였어요. 물론 제가 만드는 개조나 빌드 같은 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더라도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구조라든지 각이 다 바뀌게 돼요. 근본적으로 참고했던 분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 카이오드사의 그 야마구치 상이라고 그분이 이제 로봇 관련된 그 관절 액션의 대가라고 해야죠. 그분도 원래는 이제 제 모형 선배이자 친구인 그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분이 채널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있으면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게 아쉬워요. 그 친구한테 원래 모형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뭐 예전에 뭐 모형 잡지 보면서 뭐 치문 군침문 질질 흘렸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고 가면은 갖고는 싶은데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뭐 못 사고 그런 것들 많고 뭐 그림으로 뭐 그려가지고 대리만족하고 박스 아트 보면서 친구한테서 로봇 가지고 박스 아트 버리면은 그거 딱 주워가지고 거기서 아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힘들게 대리만족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개조에 대한 애착이 조금 다른 분들하고 조금 남달라요. 취향하는 바도 그리고 주관도 뚜렷하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그런 빌드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반프레스토 썬라이즈라고 해야죠. 썬라이즈에서 뭔가 좀 리미트를 해제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치 그 예전에 그 노라조의 그 원흠이라는 분이 들어오신 것처럼 뭔가 억제하고 있던 걸확 뚫고 나가듯이 그 시리즈를 통해서 반다이가 뭔가 이색적인 시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많은 개조작들이 나오게 됐어요. 뭐 지금은 이미 만들어 버리거나 해서 만들고 도중인데 뭐 제가 중요한 건 이제 개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차후에 뭐 간략한 뭐 캐치아이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건 뭐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그 가급적이면은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좀 뭐 차라리 무풀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터놓고 얘기해 주시면은 오히려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무풀에다가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뭐 비추 버튼 쌓이다 보면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런 멘탈은 아직까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입장의 표현의 방식은 자유지만은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어떠한 사소하지만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편, 2편 총 두 파트로 나눴어요. 원래는 제가 한 번에 쭉 하는 걸 선호해요. 예를 들어서 박스를 열면 이제 완성 도색 마감까지 완료 끝. 이걸 원하는데 제가 겨울에 너무 지약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쉽지만은 개조 끝까지만 1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색 시작부터 마감 이제 리뷰까지는 2편으로 묶어서 이번 경우에만 한해서 두 편으로 상하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추후에 이제 날씨가 풀리게 되면은 모든 컨텐츠들은 정말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서는 턴키로 원스톱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전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다음에 한번 더 찾아와 주시고 그 제가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국내에서 작업하시는 여러 유명 유튜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낫지.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영상을 소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모형질의 함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그리고 더 자유로운 조건에서 모형을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설명서에 있는 딱딱한 내용보다는 약간 이제 튀긴 하지만은 이단화 같지만은 이런 새로운 생각이 하나하나 바꾸게 될 거예요. 마침 뭐 반다에서도 그런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건 하니까는 좀 자극적인 그런 스타일을 내비치면은 뭐 인기를 얻는다면 좀 상품화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에도 또 찾아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아무쪼록 한 개라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고 경상도 사나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채널도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리고 좀 더 자기색이 개성이 강한 그런 모형 생활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스피다냐 빠가